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월 18일 월요일 저녁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는 한국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연일 홍수와 산사태 소식이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진과 화산 분화 소식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옥자의 머라피 화산과 북슬라웨시 까랑에탄 화산 등에서는 잦은 분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난 2일과 5일에는요 서부 수마트라 몬타와의 바다 근처에서 지진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진과 지각균열 현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그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지진이라든지 쓰나미의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둥공대 지질학과 한 교수는 보면요, 인도네시아의 8대 지진 위험지구를 발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이 교수의 그 기고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지역이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학자가 특별히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위험하다고 이분이 찍고 있는 지역을 보면요. 지난 연말 쓰나미가 덮치고 간 바 있는 서부자와 순다 해협 지역이 되겠습니다. 결국 아나크르카타 화산을 둘러싼 메락이라든지 아니에르 그리고 단중 레슨 같은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분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서부 수마트라 먼타와이와 북부 수마트라 아체 버사르와 반다 아체 지역이 지적되고 있고요. 말루쿠주의 라웃 반다하고 슬라웨시의 전 지역 그리고 파푸아도 빼놓지 않고 이분은 위험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8대 지역이 위험하다고 보는 이런 근거를 보게 되면요. 그 지대에는 특히 지각균열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지진이 오랫동안 터지지 않고 있어서 활성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요, 정말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DBD 모기는요, 아주 위험하기 그지없는 모기의 하나입니다. 제 주변의 한국 교민들도 DBD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댕기열이라고 하는 병은요, 처음에 그저 감기처럼 고열이 나고 슬슬 추워지면서 무기력해지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병원을 찾게 되면은 의사들은 한결같이 유사 티푸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아니면은 DBD라고 직접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의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가급적 환자가 움직이지 말라, 아주 꼼짝 말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푹 쉬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들이 또 많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면서 백혈구 수치를 체크하면서 차도를 의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 한국 교민들은 지체 없이 DBD를 의심하시고 병원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권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요, 바수키 짜야 뿌르나마, 다시 말해서 아혹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전 자카르타 시장의 정치 행보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혹이 출옥을 하자마자 빼대빼 당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호 1번 마룻 아민이라고 하는 부통령 후보가 아주 아혹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룻 아민이요, 무위 총재로 있을 때에 아혹을 코란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혹은요, 신성 모독죄 형기를 다 마치고 조코이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빼대빼 당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루 후보가 심기가 편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아오게 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은 참 묘한 선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스칼라 부통령은요, 이런 묘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아혹이 정당 가입은 하는 것은 어떻게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호 1번의 대선 본부까지 합류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묘한 기류를 봉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조코이 대통령은 동부자와 수라바야 시장과 부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주지사는 여성인데요, 골가르당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된 바 있는 분이고요, 조코이 정부 내각에서 사회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코피파 인더르라고 하는 분이시고 부지사는 에밀이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신문이요, 잠비 신임 주지사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기대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시장도 포부가 아주 대단합니다. 특히 코피파 수라바야 시장은 지금 수라바야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임 수라바야 시장은 수라바야 인구의 10.85%에 해당하는 약 400만에 달하는 빈민들과 또 3.99%로 집계되고 있는 85만 실업자 문제가 이분에게 다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안겨져 있다는 말이죠.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 코피파 시장은 아주 강직한 품성을 가졌고요,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참 대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기대가 되는 주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가 되겠는데요, ESDM 광물에너지부 장관은요, 2월 10일자 자정을 기해서 프로타막스 시리즈 계열의 고급 휘발유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자바 및 발리 지역의 프리미엄 보조금 정부 보조금 휘발유 값도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요, 제1야당인 그린드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대선용 선심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부 예산안 기준 기름값 때문에 내리지 않을 것 같던 프리미엄 휘발유 값까지 리터당 100루피아 정도를 내려서 6,450루피아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호 2번 브라보 산디아고주는요, 이런 조치야말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선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론을 크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값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이니만큼 이것을 공개적으로 브라보가 비판하기는 참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프로타막스는요 9,850루피아, 그리고 프로타막스 터보는 11,200루피아, 덱스라이트는 1,200루피아, 버르탐이나 덱스는요 11,700루피아,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급여하고 있는 버르탈라이트는요 종전 가격, 그러니까 7,650루피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한창 협상을 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뭐 3월 달로 마감하고 있는 그런 그 한시를 다시 연장한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중국해 난사군도 해역에서는 항해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국 군함 2척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외신 전면을 덮고 있습니다. 베이징 무역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난사군도 및 구단선 영유권 문제를 다시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난사군도에서 12해리, 즉 22km 해역 내를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과 중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무역전쟁을 휴전하자 하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만 다음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 TV는요, 최근 중부자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화가 혹시 대선과 관련이 있는 일종의 대선용 테러 한투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성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투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3개 마을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방화는 점점 더 커져서 4개 마을로 확대되더니 그 다음에는 총 27개 방화 사건이 중부자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꼬타 스마랑에서 17개 방화 사건이 발생해서 가장 많았고요. 꼬타 끈다리 8건, 그 밖에 스마랑군하고 또 다른 군 한 지역에 불타는 그런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범인은 누군지 잡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토바이를 방어하는 사건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기간 동안에 뭔가 불안하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는 인도네시아보다 국제 섬유시장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베트남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는 솔직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3가지 차이점을 비교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노동시간인데요. 베트남은 주당 48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40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전기료입니다. 베트남은 킬로와트 아워당 7센트인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10.5센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LPG 값이 인도네시아가 더 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베트남이 7.5달러인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9.3달러이기 때문입니다. 항구에서 20피트 그리고 40피트 컨테이너 핸들링 차지도 보면요. 베트남은 46불 그리고 69불인데요. 단중프리옥에서는 95불과 145불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할 때도 베트남은 관세가 없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5에서 20%의 관세를 내고 있으니까 베트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TPP 가입으로 인해서 11개 나라와 무관세 그리고 시장 확보를 해나가는 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아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도 분발해야 아세안에서 뭐든지 베트남을 이기진 못할지라도 같은 조건을 갖추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카르타 시내 어디를 가든지 잠자는 경찰, 다시 말해서 폴리시 띠두루라고 하는 언덕을 만들려면은 최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데서나 도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걸 만들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폴리시 띠두루가 인도네시아에는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요. 그 높이나 각도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다가도 턱턱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차가 멈추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폴리시 띠두루를 만들 때 허가제로 하게 되면요. 폴리시 띠두루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 너무 빨리 달리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사 공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바사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자바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와라고도 발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발음법입니다. 자바는 라틴 방식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와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족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욕야 혹은 욕야카르타가 되겠지만요. 영어로 말하자면 족자카르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사를 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말레이 사람들과 달리 좀 된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깔리만탄이라든지 빠살 혹은 빠당 또 혹은 바탐, 뻬짝, 마카사르, 소푸탄, 파푸아 등 이렇게 된소리를 내고 발음하는데 반해서요. 말레이 사람들과 외국인들은요. 대개 가리만탄 혹은 파살, 파당, 바탐, 마카사르, 소푸탄, 파푸아 이런 식으로 좀 더 소프트한 그런 발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준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퍼스픽 플레이스를 빼빼라고 한다든지 혹은 까빼까 혹은 베빼엔, 엠까, 베엔엔, 베빼까, 베엔빼베 같은 말들이 그런 겁니다. 또 정당 명칭도 보면요. 빼데빼, 빤, 빼까에스, 빼까베, 빼빼빼, 빼대 이런 식으로 약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유명사를 번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약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종교에서 쓰는 특수한 용어도 보면요, 번역을 하기보다는 원어 그대로 쓰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르바란이라든지 하리라야, 쭈띠버사마, 이들 아드하 혹은 이들 피트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교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